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이유식 준비물들 모두 보여드리면서 초기 이유식 과정 그리고 이유식 식단표까지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의 주의사항, 준비과정, 이유식 먹이기까지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유식 식단표는 원본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내 아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 보세요. 먼저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유식 시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만 4개월에서 만 6개월이 적정 시기이고 혹시 아기가 이른둥이일 경우에는 아이 개별 발달을 고려해서 담당이와 상의 후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을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아기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어서 빈혈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히 늦어도 만 6개월부터는 고기를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던 고기를 먼저 먹던 상관은 없는데요. 생후 6개월쯤 되면 아기가 급성장기라고 해서 빈혈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꼭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혹시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분제로라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만 6개월부터 시작했다면 쌀미음을 먹이고 고기 먼저 먹이고 야채를 먹이는 순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이유식의 분량으로는 하루 1회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30g에서 50g 정도라고 하지만 수유량도 개인차가 있듯이 아마 이유식을 먹이더라도 개인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내 아이한테 맞춰서 적정 양을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유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초기 이유식의 목표는 아기가 분유나 모유가 아닌 음식을 숟가락을 사용해서 입에 넣고 스스로 삼키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이유식 때는 이유식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아기가 이유식을 주더라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플 때나 배가 너무 부른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배가 너무 고파지기 전에 이유식을 제공하고 모유나 분유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병원을 곧장 가야 되기 때문에 먹은 후의 알레르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병원 문 닫는 시간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먹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초기 이유식 1단계에서는 새로운 재료를 3, 4일 동안 단일로 먹여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전에 피해야 할 채소는 다양한 채소를 재료로 사용하되 시금치나 당근, 비트, 무, 배추, 상추, 쑥갓, 케일은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서 6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딸기, 토마토, 오렌지, 귤은 돌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식의 굳기는 4개월에서 5개월은 묽은 스프레이 정도,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부터는 마요네즈나 잼처럼 으깨서 제공하면 되고 7개월에서 10개월에는 재료를 다져서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7개월 정도에는 혀로 부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9개월에는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내 아이가 입안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발달 차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오랫동안 씹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리해보세요. 자, 저희 아기도 오늘 이유식을 처음 시작한 날이고 150일, 정확하게 5개월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요.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 준비했던 이유식 재료들, 준비물들 소개해 볼게요. 광고나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은 따로 소개는 안 하고 대신에 더보기 정보란에 제가 구입한 구입처 링크를 모두 남겨놓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추천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거는 또 편안하게 구입해 보세요. 이유식 할 때 저는 하이체어와 범보 의자를 상황에 따라서 2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직 하이체어의 상판이 아기에게 높기는 한데 범보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하이체어에 앉는 걸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독액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근무할 때부터 사용하던 소독액을 거의 지금 10년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사용할 때도 저는 대용량을 구입해서 지금 분무기가 옆에 없기는 한데 분무기에 소분해서 담아서 주방에서도 사용하고 화장실에서도 사용하고 특히 아기 방이나 거실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매트 닦는 거, 의자 닦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도 아기들 사용했던 장난감을 매일매일 세척을 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소독액으로 간단하게 장난감들 다 뿌려놓고 자거든요. 이게 아기 장난감 세척도 가능한데 과일이나 야채 세척도 가능해서 편안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세척하는 장면들을 보고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같이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런데 광고는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편안하게 구입해서 사용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유식은 뭐 냄비 이유식도 있고 이유식 마스터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초기 이유식 때는 냄비 이유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를 구입했어요. 육수를 내거나 찌는 냄비는 집에 또 스테인으로 된 새 냄비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만드는 것만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유식 스파츌러는 실리콘으로 구입했고 이 제품이 재료 물이 들지 않는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생각보다 단단해서 오히려 저는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냄비 이유식을 할 거라서 재료를 찔 때 사용할 찜기도 실리콘으로 구입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기 간식을 만들 때 에어프라이기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찜기가 에어프라이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로 구입을 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믹서기보다는 핸드블렌더가 입자 크기를 조절하기가 수월하다고 해서 또 믹서기는 칼날 부분에 남아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블렌더를 세트로 구입했어요. 다지기도 같이 들어있어서 중기 이유식 때까지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칼 도마는 왠지 어른들 요리하는 재료와 따로 구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했고 쌀미음 이유식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이 사용을 할 듯해요. 혹시 교차 오염 걱정되시는 분들은 도마를 따로 하나 더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이게 숟가락인데요. 숟가락은 제가 먹여주는 작은 숟가락과 아기가 스스로 들고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아기가 들고 먹을 숟가락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목구멍을 찌를 위험도 없어서 이걸로 선택했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아기 이유식 하기 전에 아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숟가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는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분유나 모유를 숟가락에 떨어뜨려 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점차 입으로 가져가고 치발개처럼 씹기도 하고요. 이럴 때 냠냠 냠냠 아이 맛있어 냠냠 하고 소리 내어주면서 아기도 먹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자, 영유아 시기에 정말 많은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을 해왔던 저이기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초기 이유식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아이 주도식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식습관 교육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유식 하는 시기부터가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먹여주고 또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영상 보면서 먹여주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식습관 바로잡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많이 고생하고 싶지 않고 아이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소개로 넘어가서 이유식 전부터 찜해뒀던 엄마 취향의 턱받이와 이유식 그릇 받침이고요. 이유식을 담을 그릇과 한번 만들어 3일 분량씩 소분해둘 용기, 외출용으로 또 사용할 용기 이렇게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다져서 보관할 이유식 큐브, 저는 6구짜리와 12구짜리 구입했고 혹시 물들지 않게 짙은 색으로 선택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었는데 트레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엄청 가벼워서 간식 줄 때 아이가 잡고 떨어뜨리고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크기도 3개가 세트였고 무엇보다 가벼워서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계량기랑 세척이 용이해서 위생적일 것 같아서 유리 계량 비커와 스테인레스로 된 거름 채망도 구입했어요. 추가로 곧 과일을 먹게 될 거라서 과즙망도 같이 구입을 했답니다. 짜잔!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쌀미음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물기가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희는 첫 이유식을 시작했답니다. 처음 치곤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유식 영상은 공유를 할까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또 영상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준비하고 이유식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드렸고 앞으로 이 이유식 하는 모습과 정보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꾸준히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유식을 하시면서 또 수만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민주 선생님과 함께 또 잘 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도 참고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